저는 26년 동안 안양에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청소년, 직장인,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널 미션 뮤직스쿨 국제음악학교의 비전이 있어 아들을 뉴질랜드, 캐나다를 거쳐 미국 유학까지 보낸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용음악학원 2호점을 확장하게 되었고, 이어서 24시간 음악 개인 연습실, 공연장, 렌트 사업까지 확장하며 나갔습니다. 주중에는 학원 일을, 주말에는 남편의 선교 사역을 함께하며 쉬는 날 없이 새벽까지 바쁜 일정을 쉬지 않고 반복되고 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저는 이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날입니다. 남편과 병원을 나와 아무 말 없이 공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저는 조직검사 결과 6.5cm의 암 크기와 겨드랑이에 림프 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항암과 수술, 방사선 일정이 잡혔고 긴 시간의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니 그때부터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들렸던 긴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고 입안은 30여 군데의 분해염으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은 까맣게 변해갔고 손톱은 염증으로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발진과 항암제를 맞은 팔에는 화상을 입은 것처럼 짓무리기 시작했고 수면장애, 구토, 심한 항암 부작용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모든 부작용을 다 겪을 수 있냐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과연 이 치료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에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언니보다 더 제가 좋아하는 대학 동기 언니가 찾아와서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헬스팩 하나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암 환자는 먹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도 잠시 헬스팩과 유산화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포재생, 세포전문과학기업, 독성 없음, 영양제 세계 1위, 이런 말들은 암 환자인 저에게 희망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저는 헬스팩 한 통으로 유산화와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을 시작하며 유산화의 전 제품을 섭취하면서 지금의 서경희 스폰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암으로 음식 섭취가 힘든 저에게는 뉴트리밀이 밥이 되었고 헬스팩이 보약이 되었습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분해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얼굴 발질로 셀라리브 케어로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중구 수치, 백혈구 수치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체력이 회복되고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정신적인 안정감이었습니다. 몸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에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8일 6차 항암 이후 6.5cm 암이 2.7cm로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드랑이에 림프 전이가 되어 있었는데 그 암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자애들은 너무나도 힘든 유방암의 전절제 수술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전제 수술에서 부분 절제로 받게 되었고 보건 수술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달 후 CT와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교수님께서 너무 관리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완전 번외가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나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유산화 제품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우들을 볼 때마다 나의 경험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산화 통장을 보니 매주 수당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잔액을 보니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어서 이 통장을 나눔과 선교를 하는 통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25년 동안 NGO 단체를 통해 세계 기아 아동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학원에서 세계 아동 후원과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콘서트를 했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삶입니다. 쌓이는 주급을 보면서 꿈이 생겨났습니다. 학원을 통한 비전에서 유산화를 통한 비전으로 지경을 넓히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암 중이지만 암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드디어 20회 긴 방사선 치료 과정이 끝났습니다. 기도해주며 응원해 주셨던 스폰서님들은 축하해 주셨고 시스템에 밀착할 수 있도록 권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서경희 스폰서님 둘이었는데 김설아 이신혜 스폰서님을 모시고 오셨고 함께 배우며 왜 유산화를 먹어야 하는지 영양 공부를 했습니다. 보상 플랫까지 공부하면서 저는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셀미팅부터 시작해서 고퓨처까지 다양한 시스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스폰서님께서 안내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표적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서 시스템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암 환자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자연스럽게 암 환자들은 저의 긍정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궁금해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온 환우들에게 저의 경험을 나누며 자신감이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암 환자도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유산화 제품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암 환우 대상으로 제품을 전하며 환우들 병원 일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우들의 항암 일정과 수술, 방사선 일정을 챙기며 위로의 전화를 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몸보신 대신 음식을 대접하면서 헬스팩도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저의 경험을 나누며 기도문 카톡을 보내주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환우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변비로 힘들어하는 환우에게는 활버지를 소개했고 항암으로 힘들어서 음식도 못 드시는 유방암 사기 독거 어르신에게는 스폰서님과 함께 집을 방문해 뉴트리밀과 헬스팩을 안내해 드리고 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암환우 대상으로 나의 체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퓨처 빌더를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스폰서님의 건의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항암치료 병행과 학원 수업을 하면서 퓨처를 가기 위해 매일 미팅을 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마음을 먹으니 소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명단을 작성하고 미팅 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단 작성 후 미팅 가기는 제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기입니다. 사실 암환우들은 처한 상황들이 혼란스럽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밝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나 톡으로 이야기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양은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약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영양이 중요한지,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며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스폰서님들이 번갈아 가며 미팅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미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스폰서님께 배운 호일러의 법칙에 적용해서 미팅의 성공의 확률을 높여갔습니다. 네 번째로는 스폰서님과 밀착 상담하기입니다. 제가 유산화 사업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스폰서님과 매일 밀착하며 방향을 잡아 나아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스템 참여하기입니다. 제가 셀미팅, 홈미팅을 통해서 배우지만 고퓨처 시스템과 본사 로컬을 참석하면서 형제 라인의 분들의 다양한 스토리를 듣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강의는 집중뿐 아니라 에너지도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샷과 사업 미팅, 시스템 참여, 다이어리 쓰기, 미팅 사진 찍기 등 매일 유산화 습관을 가져가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 저를 배려해서 모든 미팅은 스폰서님께서 동행하셨고 현장 미팅을 배우며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개명하기입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산화를 전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의 이야기를 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전달하기도 하고 학원에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님에게는 기다린 동안 볼 수 있도록 유리 테이블에 유산화 전단지를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킥오프 때에는 밴드 수업을 공연 수업으로 전환하여 윤도현 밴드 프로모션에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유산화를 알리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하며 저는 퓨처에 도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퓨처 사주 도전기를 이제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퓨처 6절차에는 파트너의 PPPS를 도전하면서 명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전달한 결과였는지 미팅 후에 제가 소개해서 결혼하게 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게 해독과 해달책을 전하면서 도전해보기로 하면서 1주차는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주차에는 시니어밴드 드러머로 활동하시던 권사님께서 우연히 저의 투병 중인 이야기를 듣고 학원에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봉투를 주시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과 투병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폰서님께 SOS를 보냈습니다. 스폰서님 앞에 미팅이 끝나는 대로 이동하겠다고 하시면서 늦은 시간 학원에서 미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 권사님의 마음이 열렸고 그때 3BC가 오픈되면서 2주차도 감사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자, 이제 3주차 시작해볼까요? 자, 3주차 고민하던 중에 제 여동생이 5년 전에 항암부작용으로 일형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저와 유산화 제품을 함께 먹고 있었는데요. 항암 중인데도 활력 있게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는 언니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열지 못한 PPPS를 아들 미래를 위해서 PPPS를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3BC를 열고 PPPS 명단을 찾아보기로 하면서 3주차는 가볍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신규 미팅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두 개씩 먹고 있는 BC 회원들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점수들을 하나로 환산해서 캡처해서 보여주면서 100포인트를 유지하도록 안내하면서 꺼져있던 BC의 불들을 하나씩 켜가기 시작했습니다. 4주차입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스폰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무리는 어치고로 해보라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다시 보상 플랜을 보니 가능할까? 누굴 만나야 하지?
하면서 명단을 펼쳐놓고 주문을 하듯이 손을 올리고 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뚫어져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때 보이는 명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명단이 맞겠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올리고 기를 불어넣고 명단을 뚫어져라 쳐다보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저의 주문에 걸려든 그 한 사람은 시니어 밴드 스트링 건반을 맡고 계신 7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하시는 개인 택배 하시는 분이시는데 그 다음날 레슨을 바로 잡았습니다. 레슨을 끝나고 어르신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음악을 함께 하면 좋겠어요 하면서 해독을 하시도록 권했습니다. 다음날 스폰서님과 미팅을 잡고 양자기 건강 체크를 해드리고 500팩을 완성하면서 퓨처 빌더를 갈 수 있었습니다. 선주차 PPPS를 완성하게 되면서 어치고로 4주차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스폰서님의 덕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진들을 보니 정말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아마저가 저렇게 뛰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더라고요. 신규 미팅에 스폰서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행해 주셨고 신규 가입이 익숙하지 않았는데도 스폰서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저는 몸에 익숙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학원에서만 근무하고 있었는데 여러 지역을 오가며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미팅했을 때는 3개 도시 6번의 미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암 환자여서 할 수 있을까? 암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 탓 말고 도전하게 되니 너무도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제가 암 환자임을 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고프처리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고개를 통해서 두려움이 극복되었고 멘토님들의 피드백과 형제라는 리더님들과의 사업의 경험을 나누며 전우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유산화에서 나의 포지션을 찾아갔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번의 고프처에서 3주 연속 MVP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체 1등을 하면서 저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마지막 12번의 표정 항암과 함께 모든 표준 치료를 마치고 검사 결과 혈액 종양내과 담당 교수님께서 더 이상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년이 넘는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12월 20일 저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오랫동안 썼던 모자 가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며 유산화 어워드 나이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긴 항암과 유산화를 병행하면서 제가 경험한 유산화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암 치료를 하면서 경제적인 기회까지 열어주는 매력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의미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산화 사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위축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을 유산화 제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 사업은 내가 해야 하는 사업이며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유산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한 해를 잘 견뎌낸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순아 패밀리 제주 인센티브입니다. 여기서 박수 나와야 되는데요. 유선아가 보내준 첫 여행은 너무 기대되고요.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을 옆에서 지켜주셨던 남편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암탄 말고 암만 말고 골드를 도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